최초의 입법 데이트의 유익선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인생 2모작, 3모작에 관심이 많은 요즘입니다. 이 은퇴를 하고 나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연금인데요. 오늘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발의를 하셨죠.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께서는 또 올 한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정 활동 중에 특별히 보람이 있으셨던 또 꼭 이거는 한 번은 꼭 더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다 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활동이셨는지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다가 20대 때 돼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진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집안이 다 가족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아유,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고생하셨던 어머니가 그 병으로 또 나중에 결국은 돌아가시고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네. 뭔가 제가 그냥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잘 사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개선을 하는데 내가 기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제 이번에 하면서 그 세모녀법 네. 올해죠. 작년이 그렇죠. 아니고 이제 벌써 한 해 지나간 줄 알았어요. 예. 워낙 성년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올해 초에 그 세모녀 사건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때 이게 남 얘기 같지 않고 제가 그 의정 활동하면서도 이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해오기도 했지만 네. 그때 그래서 제가 발의한 그 세모녀법이 우리 당의 당론 법안 1호로 채택이 돼서 네. 당론 법안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은 제 대표 발의가 안 돼 있지만 실제 이제 내용상 제가 만든 법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어제 통과가 되었죠. 어제. 네. 최종적으로.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양의무제 폐지라든지 나갈 길이 많지만 그래도 뭔가 한 걸음 나간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앞으로도 어쨌든 우리 주변에 사는 이야기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살면서 겪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그걸로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애를 쓰셨는데 결실을 또 해가 가기 전에 보셨다니까 네. 축하드릴 만한 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로 들어와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왜 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역구에서 그 민원 소통의 날이라는 거를 합니다. 민원 소통의 날. 네. 이건 이제 취지가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때 그냥 제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제가 시간 날 때 그냥 불쑥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그게 아니면 또 약속 잡기 참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문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에 2번을 딱 정해놓고 네. 저희 지역 사무실에 이렇게 완전히 오픈을 해서 네. 물론 그 외에 시간도 오픈은 돼 있지만 그때는 제가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지역에 무조건 있어요. 네.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하고 예. 아주 뭐 국회 표결만 아니면 나는 계속 있겠다. 그 시간에.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하고 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저는 평소에도 보훈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국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국가가 어려울 때 네. 어려울 때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좀 좋아졌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보상도 하고 예우도 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네. 그래야 다음에 또 국가가 어려울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서로 몫을 이제 하겠죠. 같이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나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미흡한 것도 많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 것도 많고 한데 이번에 이제 기초연금이 여야 논쟁 끝에 어쨌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0만 원씩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드림에도 불구하고 몇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보훈 그 이제 국가 유공자로서 수당을 타시는 분들한테는 네네. 그 부분이 지급이 안 된다. 아, 중복이 안 되는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저도 예.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보상이고, 네. 연금은 이제 그 연금이잖아요, 네. 연금. 그리고 공적 구조 차원에서 그렇죠. 국가적으로 전체 노인들한테 다 주는 건데,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이게 말이 어떤 연금이지, 그 보훈수당이지, 그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네요. 생색만 내는 거지. 네네. 차라리 없으면 그냥 연금 그냥 받을 텐데. 네.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정부의 설명은 그래요. 재정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막 찾다 보니까 이런 명분, 저런 명분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기초연금법이 지난 5월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때문에 논란이었는지 여야가 어떻게 절충안을 도출해냈는지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저희 당은 어찌 됐든 이 기초연금이라는 취지가 네.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 국민연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이제 성숙돼 가는 과정에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예,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연금을 받음으로써 평소에 자기가 젊었을 때 평균 소득이 얼마나 대체되느냐 아하. 이런 건데요. 예. 실제로 이 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그래도 적어도 한 50% 이상, 한 60% 이렇게 가야 이걸로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연금을 이렇게 지금 쭉 꾸준히 넣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지금은 아직 많이 안 넣은 분들도 많으시지만 네. 꾸준히 쭉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이제 은퇴 후에 받으실 수 있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 이게 소득 대체율인데요. 네. 이 소득 대체율을 예전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뭐 개혁한다 하면서 소득 대체율을 상당히 낮춰놨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원래 소득 대체율보다 많이 낮춰가지고 한 뭐 50% 이렇게 40% 이렇게 낮췄는데 네. 거기에서 그게 모자라니까 너무 턱없이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깔아줘서 소득 네. 대체율을 높이자. 그래서 한 50% 가까이 맞춰주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줄 때는 그 소득 대체율이라는 우리가 소득 대체율을 맞춰서 전 국민적으로 연금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 안전망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네네. 또 우리가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주장은 돈이 이제 모자라니까 처음에는 다 20만 원씩 주기로 했다가 돈이 좀 모자라니까 이거 소득별로 이렇게 나눠서. 나눠가지고 차등으로.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하자. 네. 그래서 국민연금을 나중에 많이 타는 사람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국민연금을 좀 이렇게 국민연금 자체의 소득 대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만든 건데 그렇게 차등해버리면 이게 무너지게 되고요. 의미가. 그리고 또 네. 국민연금이라는 게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네. 꾸준히 넣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입이 돼 있고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래야 이게 전체 사회가 이제 튼튼해지는 건데 그거를 중간에 자꾸 국민연금을 많이 넣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덜 받게 만들어 버리면 좀 급하면 야 내가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도 손해보고 하는데 나 그냥 국민연금 해지하자 이런 경우도 그렇죠. 생기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과도기에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우리의 정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 당이 이제 반대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협의가 안 되고 계속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합의가 안 되면 받기로 한 사람들마저도 이제 못 받게 되는 7월 달까지 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저희가 양보를 좀 많이 했죠. 근데 막 양보를 많이 해서 차등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했고요. 다만 그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차등 지급을 할 때 이렇게 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걸 좀 완화시키는 정도에서 타협을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20만 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재원이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차등 지급을 하지 말고 차라리 전부 다 18만 원, 19만 원씩 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요. 네. 물론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액을 깎는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있죠. 네,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돈을 어떤 저 복지 액을 갖다가 지출을 네. 수령 주기로 했으면 네. 그게 만약에 형편이 안 되면 금액을 줄일 수는 있지만 꼼수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래서 빼고 저래서 빼고 해서 그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 노인을 분류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노인이랑 이제 65세 65세. 이상, 네. 65세 이상의 노인이고요. 이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가 되는 네. 노인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게 단독 그러니까 1인 가구냐 아니면 부부가 같이 사느냐. 네, 네. 이게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예. 혼자 사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월 87만 원, 네. 그리고 부부 노인 같은 경우는 139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현행법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이제 복잡한데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소득 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소득 평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실제 소득이 있고요. 네. 실제 소득에서 그 가구별 이제 이거를 일일이 다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출하는 비용을. 예. 그러니까 조금 일률화해서 이런 유형의 가구는 요걸 뺀다. 뭐 해가지고 빼는 이제 가구별 특성에 맞춘 지출 비용을 네. 빼고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다가 또 근로소득 공제율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그게 이제 소득 평가액이 되고 그 소득 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 요건 뭐냐면 차라든지 집 같은 거를 재산은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소득 환산을 해가지고 그걸 네. 두 개를 합한 그 금액입니다. 그것이 소득 네. 인정액. 네, 좀 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혹시 이제 잘 모르시면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 가셔서 네. 확인할 수 물어보시는 있는. 게 네. 좋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보장하려는 분들의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분들입니까? 이제 북한 이탈 주민하고요. 그다음에 그 독립유공자, 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나 그 가족 그리고 이제 그 국가유공자, 네. 그리고 그 고엽제 네네. 후유 의증자들, 또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죠, 별개라는 거죠. 제 별개니까. 얘기는. 법적 성격이 아. 별개다. 네. 이분들이 독립운동했다고 국가유공자로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참전했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데 그 수당을 받으니까 기초연금 받지 마라. 이게 전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네. 어떤 국가 정책은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수혜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스스로 납득이 안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당연히. 네. 근데 말씀해주신 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 참전유공자 등등 이런 분들의 현황이 파악이 돼야 예산을 잡고 네. 또 가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정부 입장에서는 네.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요? 네, 그 기초연금에서 보험급여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 6,192명 정도 됩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가 제일 많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 보험급여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받느냐? 그것도 아닌 게 참전수당 같으면 이제 17만 원입니다. 17만 원. 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1만 원 올려줘서 18만 원 되는데요. 예. 그 중에 아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이게 폐지를 주어서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이 사회에 적응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많으세요. 네. 그 전쟁의 그 여러 가지 충격 정서적인 그런 것 때문에도 네. 그렇고 또 시간적인 공백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대개는 그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계속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근데 이 수당이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 수당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기초연금을 받을 줄 알았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내가 안 나오냐 하고 이제 따져봤더니 네. 자기가 보훈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보훈수당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 생각에는 어차피 돈 받는 건 똑같으니까 내가 그러면 보훈 그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고 그냥 그렇죠. 그냥 생색내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하고 그렇죠. 버림받은 느낌이랄까요? 국가로부터. 네. 네,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 특수직역연금을 일시적으로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후에 네.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시고 곤궁해지신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아는데 이분들도 수급 대상이 됩니까 혹시? 제 계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배려해 주기는 어렵고요. 또 네. 특수직역에 계셨던 분들, 뭐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이런 분들 어찌 됐든 예전에 다 받았던 한꺼번에 받으셨던 네. 분들이라 그것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번 개정안의 뭐 적정성이라든가 형평성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처리 전망 포함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말씀. 뭐 이제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경우라도 좀 빼야 되는 거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계시나요? 네, 그렇군요. 계시더라고요. 그 네. 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네. 만약에 정말 저는 재정이 어렵긴 하겠지만 다른 부분을 아끼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우리가 사실은 또 세입 부분에 있어서 또 세금을 갖다가 많이 깎아주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뭐 대기업 공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우리가 깎아주는 것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감축을 해야 돼, 인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것만 해도 사실 몇 천억, 뭐 몇 조가 확보될 수 있는데 이런 거 안 하면서 돈 없다고 해서 이걸 뺀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잘못됐고 또 정말 돈이 없다. 그래서 요 안에서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20만 원 다 똑같이 받아야 되냐. 그럼 누구는 20만 원 다 받고 누구는 그렇게 고생해서 자기가 희생을 했는데 그래서 그 희생했다고 감사하다고 국가에서 17만 원, 18만 원 주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너 희생해서 이 돈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에서 빠져야겠어 라고 하면 그걸 누가 수긍하냐는 거죠. 그렇겠어요. 예. 그럼 차라리 네. 20만 원을 다 같이 한 19만 원 받더라도 네. 그게 오히려 합리적인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처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으로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법률가지만 네. 법적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복지제도로서 어떤 공적 부조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연금 제도고요. 전 국민적인. 그리고 이 보훈수당이라든지 뭐 아까 탈북자 수당이라든지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어떤 그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보상 차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자체를 인정한 취지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산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면 사실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요. 인정은, 맞습니다라고 네. 인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네. 뭐 이렇게 좀 이해해 달라 이런 건데요. 저는 이런 문제들은 정면으로 부딪혀서 국민들을 설득을 하든 어떻게든 조율을 하든 해서 네. 해결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그냥 일단 좀 미뤄두자. 그리고 이 수혜자가 기껏 해봐야 몇천 명이니까 이 사람들 조금 부당하게 손해보셔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태도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아요. 네. 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경제정의 포럼이 발족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포럼에서 간사로 활동 중이신 걸로 아는데
이참에 경제정의 포럼, 이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시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실지 좀 간단히 알려주십시오. 네, 그 명칭은 뭐 사실은 가칭인데요. 네. 아직 저희가 논의 중에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저희 취지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경제민주화를 계속 외쳐왔지만 여야가 모두 사실은 제대로 이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세계 경제의 흐름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적 문제, 구조적 문제가 많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왔던 거고. 네. 그런데 전혀 이것이 국회나 현실 정치에서 정말 누군가가 결기 있게 이걸 꾸준하게 진행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문제 결국엔 다 먹고 사는 문제고 분배 문제고 정치가 결국은 우리가 시장을 그대로 놔둬서 제대로 되지 않는 이 공정한 분배 문제를 바로잡는 게 정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의원들을 모아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그걸 반드시 좀 실현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구성을 좀 이번에 발족을 했습니다. 네. 하긴 요새는 뭐 재분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것을 관련해서 좋은 일들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분배라기보다는 네. 처음에 분배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애초에 생각을, 덧뿌리로 들어가서. 네. 네. 자, 2015년에 갖고 계신 계획 있으시면 또 짤막하게 여쭙겠습니다. 15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의 뜻을 모아서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가 지금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87년 그 민주화 그 체제에서 네. 이제 한 걸음 우리가 도약하고 좀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개헌 문제든 통치구조 문제든 또는 정치 개혁 문제든 좀 더 관심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이 체제를 만들어 가야 이것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경제정의나 이런 거하고 잘 구현되는 시스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좀 내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면서 오늘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